아동사업 안내 중 다섯 번째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177쪽이고요. 공동사회가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제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제50조에 의해서 저희들은 이제 아동복지 시설이고, 거기서 이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개인 등의 신고 시설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학대 피해 아동은 제외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도별 지원 현황. 자, 보시면 2018년도에 558개예요. 지금은 얼마나 늘었는지 이제 나중 되면 알 수 있겠죠. 자, 신규 지원 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최소 12개월 이상 실질적 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이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2개월 이상 실질적 운영 시설은 아동이 들어왔을 때부터인지 아니면 이제 신고를 해서 이제 신고증이 나왔을 때부터인지는 이제 지자체마다 판단이 좀 틀리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양육시설이 폐쇄되는 경우 동일 지역 내에서 아동을 수용하기 위해 그룹홈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는 가용한 예산을 지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자체는 보호 아동이 소규모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당연해요. 선생님이 3명인데, 보육사님이 3명인데, 종사자가 3명인데, 아동이 2명이면 말이 안 되죠. 자, 대표자 변경 및 비영리법인 전용 시설은 이제 불가피한 거예요. 개인 신고 시설이 이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할 경우 이제 대표자가 변경이 되잖아요. 그럴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이 현재 위치에 존속이 필요한 경우, 종사자의 변동 및 고용 승계인 경우, 또한 계속 거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 가능한 경우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심각한 아동학대 등으로 조사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판단에서 일시 정지 가능하고요. 그룹홈 평가 결과 최하 등급 D 이하 시설은 또는 이제 평가 거부 시설은 보조금 지원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곳. 평가 결과 제2시설은 신규시설 지원 기준을 준용하여 운영 실적을 재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아동학대로 사업 정지를 받은 경우는 최소 3년 이상 운영 실적을 평가해야 돼요. 그럼 그때까지는 돈을 안 주겠죠? 네. 그러니까 사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면 최소 1년, 12개월은 인건비를 받을 수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2020년 7월 이후에는 개인 시설은 이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 및 지방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표자가 시설장 이외에 보육사로 종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2020년 7월 이후에는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아동이 3명이면요. 전액, 종사자 3명에 대한 전액 인건비 운영비가 나가고요. 아동이 2명이나 1명의 경우에는요. 3개월째까지는 전액이 나가지만 4개월째부터는 금액이 반으로 깎여서 나갑니다. 애가 없다. 0명이면 미지원이겠죠. 하지만 이제 보시면 0세, 2세, ADHD, 그다음에 경계성 지능 아동은 지자체장의 결정으로 2인으로 산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지원 여부 판단을 위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최소 12개월 이상의 실질적 운영시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이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인건비는요. 이게 연 기준으로 2,700만원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자, 집행 기준. 그냥 저희는 이제 사대보험 철저히 들어야 되고 퇴직금 당연하게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채용 보시면은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 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인건비 제외되고요. 또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최근 3년 거, 특별히 특수 상병 기록을 포함해서 증명자를 요청해야 되고요. 또한 경찰서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그 다음에 국가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 아동학대 판단 전력 조회 요청하여 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인 전입금이나 외부 후원금을 활용해서 인건비 지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건비 지급 상한선은 당해 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해당 직위, 해당 호봉의 금액 한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사대보험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인건비 항목에서 집행해야 되고요. 연장 근로수당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 지원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는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도 거의 지원해주는 곳이 없어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맞게끔 주면 되고요. 시설장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해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시설장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겠죠. 시설장과 보육사의 인건비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직급, 근무 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 운영비는 32만 6천원 월이에요. 자, 연료비, 공공요금, 보험료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보조금으로는 협의회비를 납부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비지정 후원금은 가능해요. 국고로 지원하는 운영비는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제세, 공과금, 시설관리 운영비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인건비, 관리, 운영비, 연장근로수당, 처우개선비 등을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행정사항이에요. 예산 결산은 따로 작성하고 시설장은 매월 지출 내역을 작성해야 됩니다. 매월이고요. 그 다음에 반기별로 시설 운영 관련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3개월마다 보고해야 돼요. 시설은 집행 내역에 관한 회계 증빙 자료를 비치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셔야 되는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꼭 적용하셔야 돼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냥 이걸 보세요. 지자체에서는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됩니다. 법인 전입금, 후원금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생활가정 운영 현황을 및 홍보 실적 반기별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반기별로 시설 운영 현황을 보고해야 되고요. 또한 홍보 실적을 보고하셔야 됩니다. 네, 서식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하라라고 이제 공문이랑 문서가 오거든요. 그럼 그걸 제출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